자, 57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여기 보시면은 fx 그래프는 이렇게 있고 gx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gx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어쨌든 금요일날 시간 많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일단 gx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자, 항상 그래프는 항상 그릴 수 있는 건 그려야 됩니다. 그릴 수 있는 거 그려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특히 합성함수일 때는 더 그려야 돼. 더 합성함수일 때는 더 그려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방향성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을 일단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동그라미 3개 그려놓으시면 먼저 타는 함수가 f니까 f, 그 다음에 타는 함수가 g니까 g 이렇게 해놓고, 자 x가 0의 플러스로 갈 때니까 0의 플러스로 할 때 x가 0의 플러스로 할 때 f란 함수를 타면 어디로 가? 0의 플러스면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0의 플러스 이렇게 방향성을 표시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자 얘는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지? 4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야. 근데 0의 플러스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마지막에는 다시 이 앞에 맨 마지막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신경 써야 되지만 마지막엔 방향성을 제외하고 4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x가 0의 플러스가 아니라 1의 플러스로 할 때 1의 플러스. 자, 1의 플러스 지금 함수 fg는 이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해볼게. 자, f 1의 플러스면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왔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실 거야. 자, 그러면 자 x의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어쨌든 얘 연속함수니까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되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돼서 9가 나오시겠죠? 둘이 더하면 얼마? 13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다음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이걸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운데 안에 함수가 있을 때는 자 얘를 gx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 그럼 일단 얘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축이 있고 자 y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절편이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합성함수니까 동그라미 3개 딱 그려놓고 먼저 타는 함수가 g, 그 다음 바깥에 타는 함수가 f라고 가정을 한다면 x를 0의 마이너스로 보내면 어디로 가?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의 함수값이랑 가까워지겠죠?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 되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으니까 여기 이 부호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1의 마이너스가 f를 타면 어떻게 돼? f1의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하니까 0으로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를 풀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셔도 되고 간단한 건 그려도 돼. 자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자 어떻게 치면 자 0의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신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 더하기 1이랑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숫자끼리 계산해보자. 0이랑 1이랑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앞에 아무것도 붙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돼요. 그럼 얘 결국 구하라고 f1-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면 0이 된다. 똑같이 값이 나오시겠죠? 일단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0의 플러스. 자 0의 플러스일 때 합성함수가 있는데 f를 안에서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또 f를 타게 되네. 오케이? 그럼 0의 플러스로 가면 f가 0의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왔죠? 자 0의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시게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얘는 1로 가시겠네요. 자 그래서 자 얘는 1이고 0이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은 4번 이렇게 되실 겁니다. 59번 한번 봐볼게. 지금 fx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야.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인데 자 일단은 얘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자 x는 0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자 x는 0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자 0보다 오른쪽에선 x-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0보다 오른쪽에선 x-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고 2를 지나는 이렇게 돼 있는 기울기 1짜리 함수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지나는 이런 상수함수가 된다 이거네. 오케이? 그럼 내가 그린 게 얘가 fx야.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 그래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저 밑에 말을 한번 들어보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자 0에서의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억은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다음 니은 0의 마이너스로 갈 때 자 0의 마이너스면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계속 꾸준히 간 거니까 얘 자체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2거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가? 미안해. 이거 잘못 구했네.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라인이잖아. 그래서 0의 자극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꾸준히 가는 거니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가시겠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이니까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이유는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제껴주시고 마지막 예외 계산만 해주시면 자 x가 2의 플러스로 간대. 동그라미 3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먼저 타는 함수가 f 그 다음에 f 2의 플러스로 보내면 자 2의 우극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샀으니까 방향성 살려줘서 0 플러스 그 다음에 f0의 플러스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gx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다음 중 이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너무 쉽죠? gx란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거야. gx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1로 가고 자극한은 2로 가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자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니까 일단 동그라미 3개를 그려두시고 먼저 타는 함수가 g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실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자극한 우극한 자극하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먼저 g를 타면 어떻게 될까? 자 g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1에서 계속 1로 가니까 얘는 1로 가실 거고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 2에서 계속 2로 가시니까 방향성은 없이 2로 가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F1 물어보는 거야. F1은 어딥니까? F1은 1이요. F2도 2가 여기 있다면 여기도 함수값은 1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두 개 1로 같습니다. 그래서 니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죠? 자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요번에는 G가 아니라 F부터 먼저 타네. 그럼 이때도 똑같이 우극한 자극한을 다 살펴주셔야 돼. 먼저 타는 함수 F, 그 다음에 타는 함수 G니까 자, 한번 따져보자. 자, F라는 함수에서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얘는 0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자극하는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 마이너스. 자 그러면 G의 0 플러스는 0이고 0 마이너스는 1이니까 서로 다르시죠? 그렇고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건 2번 2번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61번 봅시다. 61번 자 61번 보시면 자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내가 항상 뭐라 그랬지? 자 이 안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그려봐야 해. 자, 그래서 보통 쟤를 그릴 때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냐면 봐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지금 t가 변수니까 ft가 돼 있다면 요 자체에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 근데 이 t 안에 t가 아니라 이렇게 t에 관한 식이 적혀 있어.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자 gt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합성 g의 t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 함수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합성 함수 얘는 간단히 나타내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유리함수는 이렇게 간단할 수 있죠. t는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0 되니까 얘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gt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x축, y축 이렇게 있다 가정하시면 자 t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렇게 점근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점근선이 하나 나오실 거고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x 그래프처럼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처럼 2사분면 4사분면의 그림을 설정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t가 무한대로 갔대.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인데 1에 계속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1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졌으니까 1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결국 구하라고 한 건 f1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앞에 몇 배? 2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f1 마이너스는 어디로 갑니까? 얘는 2로 가니까 이 2는 4. 그래서 앞에 이 친구는 4가 되시고 빼기 이제 이 뒤에 것만 찾으시면 돼. 자 그럼 뒤에 것도 여기도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이번에 hx라고 한번 표기를 해볼게. 자 그럼 hx란 그래프는 자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hx도 좀 간단히 나타내면 얘는 4 더하기 t-2분의 t가 2일 때 0이 되니까 2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시면 얘는 9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2에서 점근선 하나, 그 다음에 4에서 점근선 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가 양수니까 얘는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되시겠죠?
자, 그때 t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갑니까? 자, 얘는 쭉쭉쭉 가면 4로 가는데 4보다 큰 쪽이었으니까 4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덩어리는 저스트 4로 가는 게 아니라 4의 플러스라는 이 방향성까지 가지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F4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F4 플러스 저렇게 와서 1로 가시죠? 그래서 4 빼기 답은 얼마?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자, 62번 문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봐봐. 여러분들 리미트 fx가 무한대로 갈 때 라는 이런 워딩이 나와. 이런 워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형태는 살짝 외워주시는 게 좋아. 얘를 판단을 할 때. 자, 얘는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자,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일단 우선 내가 여기서 fx를 바깥으로 좀 빼봐. 자, 이럴 때는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걸로 묶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 걸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fx분의 gx라고 저 오른쪽 식이 이렇게 바뀌시게 되겠고요. 얘가 2로 수렴을 한대. 자, 그러면 봐봐. 얘는 2로 수렴을 하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무한대로 가셔. 근데 곱하기 오른쪽 덩어리를 곱했더니 2가 됐대.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네모라는 덩어리가 만약에 0이 아닌 어떤 상수라고 해보자. 양의 상수야.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또는 음의 상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자, 이 안에 있는 요 뒷덩어리가 가는 얘는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무조건 얘는 0으로 가셔야 돼. 다시 이 덩어리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셔야 된다? 무조건 0으로 가셔야지만, 자,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는 0으로 가잖아. 얘네 둘이 뭔가 상쇄가 돼서 이렇게 2가 나오듯이 얘가 무한대랑 곱해서 어떤 상수가 나왔다면 반드시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어디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오른쪽 저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말이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1 마이너스 fx분의 gx라는 저식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그 함수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자, 얘는 수렴했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수렴을 했어. 자, 근데 봐봐.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를 아무리 무한대로 보낸다는데 여기 있는 1 얘는 항상 수렴하지. 그러면 봐봐. 얘는 항상 1로 수렴해. 내가 1이라는 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는데 계속 1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끼리는 연산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갖고 내가 얘가 얘를 이렇게 빼주시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에서 빼면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fx분의 gx가 1 빼기 0 돼서 1로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x 무한대로 가면 1이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지 0이 돼? 얘는 1로 수렴해야지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실제로 너희들한테 주는 힌트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 얘야, 얘. 이 틀을 가지고 아래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얘를 풀고 싶은데 f분의 g가 있어야 되는데 분모 f가 하나도 없네. 그럼 양변 분자 분모를 다 f로 나눠주세요. 자, 분자 분모를 다 f로 나눠주시면, 자, 얘는 2 빼기 3에 fx분의 gx 이렇게 나오시고, 얘도 f로 나누시면 1 더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그럼 이 덩어리가 어디로 가? 얘 1로 가시고, 이 덩어리가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 2 이렇게 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 62번의 틀은 외우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자, 어디 무한대로 간다는 이런 워딩이 있으면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묶어주면 나머지가 0이 된다 라는 걸 응용해서 푸는 거다 라는 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6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63번 문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거야. 이 덩어리가 3으로 간다는 걸 알아. 근데 밑을 째려봤는데 저 덩어리가 안 보이네. 근데 얘는 안 보이면 안 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에 fx 이렇게 되니까, 아, 쌤, 위에서 이쪽 이 덩어리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3으로 수렴한다고. 3으로 수렴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요 앞덩어리는 어디로 수렴해? 마이너스 5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값의 곱인 마이너스 1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에 살짝 다른 유형 같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2x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으로 갔대. 얘가 0. 얘가 0으로 갔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일단 무한대로 가. 오케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이 위에는 지금 몇 차야? 무한대로 가는데 2차죠. 자, 그러면 이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분자는 봐봐. 분자가 만약에 똑같이 자, 내가 얘를 계산을 했는데 뭐 3x제곱 더하기 ax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얘는 1분의 3 돼서 3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저 위식 분자의 차수가 얘보다 낮다는 얘기죠. 자, 분자의 차수가 얘보다 낮으려면 자, fx-2x 제곱이 1차 이하의 식이 돼야 돼. 1차 이하. 1차여도 되고 상수여도 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 치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fx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를 딱 집어넣었을 때 2x제곱, 2x제곱이 날아가면서 아래 거보다 차수가 낮아져서 얘가 0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자, 뭘 아는 거냐면 fx의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처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거밖에 없겠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자, 이때 마지막 문제를 풀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fx면 얘는 4의 x제곱 더하기 1차식 하고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fx 해주시면 얘는 10의 x제곱 더하기 1차식과 상수가 나올 거고 1차식 더해도 또 1차식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거야. 그래서 같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어디가 중요해? 이 뒤에 친구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어디로 가? 얘와 얘의 계습이 2분의 5로 내가 객관값이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65번 한번 봅시다. 65번. 자, 얘는 좀 간단한 문제예요. 자,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 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앞에서 뒤를 빼주시면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리미트 얘 빼기 이 함수 빼기 이 함수 하면 2에 g의 x 이렇게 나오고 3 빼기 9니까 얘가 12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내가 원하고 싶은 건 2gx가 아니라 gx니까 2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두함수 fx, gx가 있는데 얘가 수렴하고 2로 갈 때 수렴하고 2로 갈 때 수렴해. 그럼 수렴하는 것끼리는 여러분들이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실수배를 하든 간에 큰 무리 없이 전부 다 괜찮아질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두함수를 더했네. 더한 값은 어디로 수렴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로 수렴을 한 상황이 되는 거고 얘는 두함수 곱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으로 수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때 구하라고 하는 건 저 밑에 상황이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3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결국 알파 베타 찾아서 이 값이 뭔지 찾으시오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건 위에서 두 가지밖에 없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사실이 있었으니까 자, 우리 항상 이렇게 자, 문자 두 개를 가지고 식 두 개 이렇게 쓰면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치? 방정식을 이렇게 문자 두 개, 식 두 개 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를 여러분들이 1-알파로 보시고 자, 아래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봐. 그러면 알파에 관한 식으로 깔끔하게 바뀌죠? 자, 그럼 아래식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오른쪽으로 다 넘겨줄게. 최고창이 음수면 짜증나니까. 자, 그럼 이런 식이 될 거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실 거고 자, 그러면 알파는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실 거야. 자, 그럼 베타는 이에 따라서 베타는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되잖아. 3을 내가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실 거고 3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알파 베타 사이 관계가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만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알파는 3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일단 집어넣어 주시면 분자는 1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6 더하기 2니까 마4분의 1이 되십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있습니다. 자, 67번 문제는 다항함수 관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가 이렇게 간대. 자,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간 거야?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자, 분자 역시 0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자, 다항함수는 뭐야? 내가 연속함수라 그랬죠. 연속함수. 자, 다항함수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연속함수고, 이 연속함수의 이제 주된 특징은 뭐라 그랬지? 내가 어떤 값에 대해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동일한 친구가 연속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보다는, 극한값은 솔직히 말하면 뭔가 움직이는 이미지 값이잖아. 그치? 그래갖고 막 뭐 가까워지는 값인데 이렇게 해서 좀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봐도 된다? 어차피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f0이라고 바라봐셔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봐, 결국 이 말이야. f0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자, f0이 0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야?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f0이 0이 되려면 얘가 x라는 걸 이렇게 인수로 가지셔야 되잖아. 그래야지 0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꽉 날아가서 0이 될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위에서 준 사실은 뭐냐면, 이 fx라는 게 x 곱하기 뒤에도 어쨌든 다항식이라 그랬지,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어떤 gx라는 식이 있다고 내가 한번 써봐도 되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정도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일단 지워놓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좀 보자. 내가 살짝 선을 넘었네. 자, 일단은 나중에 이런 설명을 좀 더 해줄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자, 여기서 이제 준 건 뭐냐면, 너한테 이 덩어리가 어디로 가냐 이거. 이 덩어리가 1로 간다 이거야. 근데 나는 x가 0으로 갈 때 사실밖에 몰라. 근데 갑자기 x가 1로 갈 때 사실을 물어보네. 겁나 골 때리죠? 자, 이럴 땐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면 f 안에 x가 있어야 되는데 x 빼기 1이 있네? 그럼 짜증나잖아. 바꾸세요. 자,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x-1을 t로 치환을 해봐. 그럼 주어진 식은 ft가 될 거고, x-1이 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은 x는 t 플러스 1로 교환하실 수 있죠? 그럼 t 플러스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t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 거고,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로 바뀌냐면, t가 어디로 가는지 x1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죠? x가 1로 갈 땐 t가 0으로 가니까 t가 0으로 가는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분명히 아래식을 정리를 하면 뭐 이런 꼴을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실 거야. 그래서 아래 꼴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아래 꼴을 근데 뭐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얘를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잡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얘는 인수분 해주시면 어떻게 돼?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시죠. 그럼 여기 x-1도 역시 t가 될 거고, 자, 내가 x라고 한 값이 t 플러스 1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다 대신 집어넣어 주시면, 자,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실 거야, 분모가.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 일단 하지 말아봐. 자, 이 덩어리가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그럼 얘 먼저 보내. 그럼 얘는 1 되고, 자, 분모에 뭐가 살아있는 거야? t 0으로 보내면 1 가고, 0으로 보내면 여기 날라가고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되셔서 이 값은 어디로 간다? 3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t에다 0 집어넣을 건데. 오케이? 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68번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되게 우리가 되게 개념적인 문제이면서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내가 뭔가 발레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 발레를 된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런 말이 있었어.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고,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할 때 또 x가 a로 갈 때 그 극한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극한의 성질. 자, gx가 베타로 수렴을 한대. 자, 그러면 우리 무슨 말 할 수 있지? 수렴하고 수렴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내가 x가 a로 갈 때 fx랑 gx가 이렇게 있다 한들,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복잡한 함수를 주어지면, 또는 여기 뭐 실수배 이런 짓을 해. 실수배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 해서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주어지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리미트를 마치 분배 법칙을 해서
내가 이거를 얘는 어차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가니까 k 알파로 바라보시면 되고 이 덩어리는 어디로 간다? l의 베타로 갈 거니까 그거의 사칙 연산으로 조금 더 쉽게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거라 그랬어.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얘는 다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나누는 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 나누는 거. 자 나누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나누려면 k 알파분의 l 베타로 이렇게 깔리게 되잖아. 아래로. 근데 만약에 이 베타가 0으로 가봐. 베타가 0으로 가게 되면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항상 나눌 때는 이 뒷덩어리 얘 수렴값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붙어야 돼. 그래야지 나눌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누기 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누기 연산이 안 되면 존재한다고도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문제없지만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얘는 그냥 안 된다 표시를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가 값이 존재하고 얘도 값이 존재하는데 값이 존재한다는 건 얘가 뭔가를 수렴하고 얘도 뭔가를 수렴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얘를 만들려면 앞에 거 나누기 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원래는 가장 좋은 게 뭐야? 이 앞덩어리를 뒷덩어리로 나누면 베타분의 알파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값으로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알파가 0이면 나눌 수 자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fx 이렇게 두 덩어리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 값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는 봐봐. 얘도 어떤 알파, 얘도 어떤 베타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나오려면 이 앞덩어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fx분의 저 gx분의 fx 함수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얘가 뒤집어지면서 ff 날아가고 g가 위로 탁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 얘를 나누고 싶으면 그럼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하겠어? 베타분의 알파로 갈 텐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누기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 0이 아니란 얘기가 없으니까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당연히 디귿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이때는 어떻게 돼? 얘랑 얘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가 알파라고 해보고 얘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주어진 fx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곱하면 되죠? 곱하면 알파 베타 곱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문제가 없지만 자 나눌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6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아까 똑같이 하면 돼. 자 얘랑 얘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자 살짝 개념적인 영역인데 봐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 자 존재하고 존재하면 사칙 연산을 했을 때 나누기도 특정 조건 이 나누는 게 0이 안 된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얘도 뭐가 된다? 그 연산된 함수 역시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되냐면 자 얘 존재하지 않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 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가 존재하지 않아야지 맞는 거거든. 근데 내가 되게 하나 만들어 볼게. 자 x축 y축 이렇게 해서 내가 fx, gx를 만들 건데 자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가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자 gx라는 함수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 그럼 이때 fx랑 gx랑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fx는 0보다 작은 데서 1이고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 더하면 0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끼리끼리 더하면 0이 되겠지. 그럼 전범위에서 0이 되는데 자 얘는 이 fx, gx 각각을 보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 그림상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0에서. 그런데 얘는 0에서 극한값이 어때? 둘이 더하니까 존재하는 함수가 됐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떤 명제를 부정할 때 딱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갖고 그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걸 우리가 발레를 든다 그래. 발레. 기억을 내가 아니라고 푼 거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에서 확인을 해야 돼. 이때 보통 발레를 들어서 얘가 아님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이 말이 맞다고 밝히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아니라는 걸 밝힐 때는 발레 하나만 딱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가 이러한, 너희들이 이러한 이런 예들을 좀 잘 알아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뒷덩어리는 어떻게 돼? 자,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f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g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양변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 2배 리미트 fx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건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진짜 존재하네요. 그래서 더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더하거나 실습에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fx, gx 얘가 있는데 얘 값이 각각 존재하고, 자, 얘가 0이 아니면 봐봐.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수렴을 하는데 내가 주어진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만들려면 이 앞에 뒤에 fx 곱하기 gx 이 식에서 나누기 리미트 fx를 해줘야지 여기가 날아가서 얘만 통 남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내가 요 나누는 것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이 알파,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러면 나눠도 되는 거지. 잘 나뉘어지면서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의 문제에 대한 보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 거 봐보자.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 gx, 요 x가 a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했어. 자, 이때 살짝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지, 일단 얘는 아닙니다. 우리가 fx랑 gx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다 한들, 내가 극한을 씌우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같은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설명을 해줬던 그림이,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를 x 플러스, 얘를 y는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자, fx라는 함수는 여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여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gx라는 함수가 f보다 항상 위에 있죠. 그러니까 큰 건 맞아. 근데 얘 어디로 가? 얘 x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시죠. 얘도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시니까 이때는, 자, 두 개 함수 사이의 관계는 오른쪽이 더 크지만 극한을 취했을 땐 같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강조했었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수업 영상을 따로 업로드를 해서 올려줄 거니까, 일단은 요 앞에 있는 거 시간 관계상 여기 앞에 좀 내용이 설명이 많이 들어간 거 위주로 하나 올려줬어. 자,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금요일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